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마중물 잡을 때 이불 안 빨고 펌프를 해도 되는데 고급이지만 사용하기 쉽다는 거.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페셔널 4 플러스 2273 제품을 설치하는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걸 설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작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과제를, 봉지에 담아져 있는 여과제를 봉지를 뜯으셔가지고 이렇게 여과제 컨테이너에 담으신 다음에 세척을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 가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척을 한 번씩 싹 해주시고 각각 컨테이너에 담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입출수 호스가 판다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주셔야 돼요. 각각 사용을 하시려면. 그래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는 어항이 작아가지고 레인바를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레인바를 연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검지손가락, 제가 손가락이 짧긴 한데 검지손가락 정도 크기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한 도막을 더 자르셔야지 되세요. 나중에 출수 파이프 끝에다가 레인바를 연결을 해주셔야지 되니까. 다른 액세서리 쓰시면 상관없고요. 일단 저는 미리 이렇게 입출수 호스를 각각 하나씩 잘라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과제도 세척이 다 끝났어요. 여과제를 넣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출수가 되기 때문에 물리여과가 항상 제일 아래쪽 부분이에요. 물리여과제를 통에 넣으실 때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 이 컨테이너의 삼각형 모양이 바스켓의 이 아래쪽에 이게 돌출이 되어 있는 요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끼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들어가면 돌려가면서 넣으시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 매크프로, 까만색 매크프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물리여과하고 생물학 여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이오매크 여과제를, 여과제 컨테이너를 그 다음으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생물학 여과제인 서브스트러트 프로 제품인데요. 요거는 넣으시기 전에 여과 솜을 마지막에 신스라는 여과제인데요. 요 두께 정도, 한 10mm, 요 두께 이상은 쓰시면은 저항이 너무 강해지니까 요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모양 그대로 오려져 있어요. 모양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여과 솜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홀에 맞춰서 이 부분이 그 나중에 그 엑스텐더 노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결합을 잘 해주시면 되세요. 그 결합을 마친 서브스 프로랑 신스 여과제를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프리필터가 올라갈 거예요. 원래 여과 순서가 바닥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 프리필터를 먼저 거친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프리필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홈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프리필터를 넣어주시고요. 이 0.5L짜리 프리필터가 하나, 그리고 1.5L짜리 3개가 들어가서 총 프리필터 포함 5L의 여과 용량을 가지게 돼요. 각각 호스랑 입출수 파이프를 연결을 해 드릴게요. 연결을 해 주시고 나중에 가동할 때 혹시 이 연결 부분에서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아요. 저도 이따가 설치하고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수 파이프랑 호스를 연결해 주시고요. 짧은 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탭이랑 연결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 탭에 보시면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하고 화살표로 표시가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지게 되거든요, 앞면으로. 그러니까 요 표시에 맞춰 가지고 입출수 호스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되세요.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당연히 출수겠죠? 아마 여과기를 설치하시면서 이 호스 끼우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립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그 익스피리언스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클립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호스 클립을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잘 안 들어가요. 제가 AS 받을 때 이 클립이 거의 항상 없었는데 안 쓰시는 이유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불편하네요. 살짝 좀 끝까지 밀어 넣어야 돼가지고 끝까지 밀어 넣었을 때는, 근데 아무래도 해두면은 누수는 안 될 테니까 더 좋긴 하실 거예요.
요거까지 결합을 하셨으면은 이제 헤드에다가 나중에 요걸 연결해서 가동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가동을 할 텐데, 먼저 그거는 이쪽에다가 여과조랑 헤드를 먼저 결합을 시킨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헤드를 결합을 시키실 때는 요 홈과 이 홈 모양을 보고 결합을 시키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테두리에 전선이 끼어지는 부분은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요. 요거 맞춰서 넣으세요. 간혹 가다가 정말 드물게인데 어떻게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넣긴 넣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또 AS 보내시기도 하시거든요. 요거 잘 모양 보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 저번에 제가 누수 동영상 찍을 때 설명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헤드 실링링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누수 포인트가 한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품의 결함이 아니고 고무 바킹이 들어가는 제품이면은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 그러면 고무는 경화가 언젠가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보통은 가동을 하고 있을 때는 누수가 안 되는데 가동을 멈췄다가 다시 사용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한번 청소하시고 나서나 그럴 때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되세요. 그 전원을 연결을 안 하고 물이 샌다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실링링을 교환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클립으로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부터 수조에 전원은 맨 마지막에 연결을 할 거고요. 여과조에 미리 물을 받아놓지 않은 상태로 그 구동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여과조에 물을 미리 받아놓지 않고서 구동을 하거든요. 빈통의 상태로 수조의 물을 거꾸로 여과조에 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동을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입출수 호스를 이렇게, 아이고, 지금 호스 길이가 긴데 댁에서 사용하실 때는 맞춰서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지 되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어도 구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수량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공회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에 맞춰서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보통은 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높이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여과조는 사이펀의 원리로 입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통으로 가동을 해도 물이 초반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1.5m 이상은 이렇게 확보를 해주신 상태로 가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이거 정말 싫어하긴 하지만 일단 스포이드가 없으니까 이불 스포이드 삼아서 계속 빨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여과통에 물이 다 차오르게 되면 이렇게 거의 물 높이에 맞춰서 물이 탁 멈춰서요. 물 높이가 이거라서 여기도 물이 이만큼 해서 멈췄어요. 물을 조금 더 채울게요. 테스트인데 왜 굳이 그냥 물 줄어든 채로 이렇게 가동을 해보지 왜 굳이 물을 채웠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입수 요 가장 최고점, 입수 포인트의 최고점하고 수면하고 높이 차가 10cm가 넘어가게 되면은 입수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입수가 잘 안 돼서 출수도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여과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수면 높이하고 이 입수의 최고점이 10cm가 되지 않도록 10cm 이내로 들어오게,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그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요. 제가 입수 포인트 최고점하고 수면 높이하고 10cm 이내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냥 이 상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어항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입수 파이프의 이 면이 어항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이 상태로 하면은 입수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입수망을 이쪽에다 체결을 해주고 돌려볼 건데, 지금 높이가 아슬아슬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 10cm 될 거, 10cm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돌려보고 일단 돌아가는지 보고, 돌아간다고 해도 이건 요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거 좀 잘라내서 사용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기울여 놓고 사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설치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다행히 지금 가동은 되네요. 근데 에어가 차 있어서 물이 이렇게 비질비질 나와요. 이럴 때 호스, 프로페셔널 포의 장점인 호스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마중물 잡을 때 입으로 안 빨고 호스를 펌프를 해도 되는데 제 입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보시면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고 출수량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공기가 완벽하게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음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과제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기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기포가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시면 입수 쪽에 제가 보니까 에어가 같이 딸려 들어가는 지점도 없고요. 소음도 아주 정숙해요. 가까이 한번 가끔 이런 소리가 나긴 나요. 왜냐면 기포가 길 빠져서. 근데 대략 안정화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주일 정도 돌리시다 보면 지금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안정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대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들리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귀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여기가 울리는 컨디션인데도 굉장히 정숙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익스텐더 노브를 좀 봐볼게요. 지금 저희가 새 제품이어서 출수량이 잘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 상태로 저도 처음 돌려보는 거라서 이 상태로 노브를 지금 제가 온오프 개념이거든요. 이게 가장 약하게 돼 있을 때가 오프고 가장 두껍게 돼 있을 때가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오프인 상태라서 출수 프로세스 마지막에 여가 솜을 거쳐서 출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온으로 돌려서 노브로 온으로 돌리면 출수량의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건 새 제품이라서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출수량 조절하는 거 아닌가? 돌려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출수량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여과솜이 보여드릴게요. 여과솜에 슬러지가 많이 껴서 요 정도, 요거보다 더 심한 컨디션이 되면 지금 이것도 그나마 양호한 컨디션인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완전 진흙탕처럼 변하면은 출수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막히니까. 그럴 때 이거를 열어 주셔가지고 출수량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면서 한 여가 청소를 해주는 그런 타이밍을 한 2-3일 정도, 한 3-4일? 하여튼 3일 내외 그렇게 좀 더 연장을 시켜 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약품을 썼는데 약품 쓰면 원래 여가솜 갈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약품을 썼는데 청소는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죠. 설치, 뭐 제품 자체가 프로페셔널이고 좀 제품 가격도 고가긴 하지만 설치 자체는 어려울 게 없으세요. 익스피리언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쉬운 제품이고 익스피리언스에 없는 펌프라든지 익스텐더 노브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유지 관리를 하시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다는 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입수 포인트, 그 실링링에 있는 그 누수 포인트는 모든 여과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같이 펌프가 있기 시작하면은 펌프에서 누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동을 안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물이 새면은 실링링이고요. 이 호스 부분에서 물이 새면은 이 탭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 탭을 보여드릴게요. 이 탭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이 실링링이 끊어졌든지 아니면은 마모가 심하든지 막 갈라져 있고 그럴 때는 작동을 안 할 때도 물이 새는데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안 새고 여가 헤드에 물이 찬 다음에 새기 때문에 기울였을 때 물이 새게 돼요. 그리고 다 멀쩡하다가 가동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물이 샌다.
이럴 때는 펌프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나사 풀어가지고 헤드 열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확인을 안 해보셔도 이렇게 기울였을 때 줄줄줄 새면은 가동 중일 때는 안 새는데 기울였을 때 물이 새거나 한참 지나서 물이 셀 때는 탭에서 물이 새든지 헤드에서 펌프에서 물이 새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직접 점검을 해보셔도 되고, 어차피 점검을 해보셔도 AS를 보내긴 하셔야 되니까 펌프에서 물이 새면 그럴 때는 그 괜히 다른 부품을 교환하시면서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바로 전화를 주시고요, 본사로요. 요 정도만 설명드리면 이 제품에 대한 설치 요령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쉬운 제품이기 때문에 고급이지만 사용하기 쉽다는 거,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니면 제가 빼먹은 게 있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다 드릴 테니까요.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에하임입니다, 여러분.